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내일 일이 계속 돌고 돌아서 잠이 안 오는 경험, 아니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경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불안장애 협회에 따르면 성인의 약 40%가 일상적인 걱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걱정이 많다는 것이 단순히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걱정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걱정쟁이들의 공통된 특징.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 첫 번째 특징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표 중에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완벽주의 성향. 두 번째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작은 결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결과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타인의 시선에 민감.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 씁니다.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하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을까? 내 옷차림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반복적인 생각의 패턴. 네 번째 특징은 반복적인 생각의 패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현상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쟁이들의 심리적 메커니즘. 자,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 뇌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메커니즘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 상황에 대한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편향 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부정적 편향 사고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편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좋은 가능성보다는 나쁜 가능성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뇌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안전 추구 행동. 세 번째 메커니즘은 안전 추구 행동입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확인 행동을 하거나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안도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걱정이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걱정의 이면에 숨은 긍정적 측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의 걱정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높은 책임감. 첫 번째 긍정적 측면은 높은 책임감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결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섬세한 관찰력. 두 번째 긍정적 측면은 섬세한 관찰력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특성은 일의 품질을 높이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세 번째 긍정적 측면은 뛰어난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계를 감싸고 발전과 진화를 자극한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상상력은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놀라운 창의성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기분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걱정 관리법.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현실적 사고 연습. 첫 번째 방법은 현실적 사고 연습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현실적인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상상은 의식적으로 멈추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메시지에 답장을 안 했다고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든다면 친구가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고장났을 수도 있지. 이렇게 현실적인 가능성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걱정 시간 정하기. 두 번째 방법은 걱정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15분간만 걱정하는 거죠. 다른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고 미루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과 명상. 세 번째 방법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걸 4, 7, 8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불안할 때 정말 효과적입니다. 문제 해결 vs 걱정 구분하기. 네 번째 방법은 문제 해결과 걱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다섯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걱정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인지행동 치료 같은 치료법이 걱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의식하고 이해하면 우리가 걱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무의식 상태로
방치하면 걱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걱정쟁이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이 많은 모든 분들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걱정은 당신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걱정은 당신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부정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마음, 그 섬세한 감수성, 그 깊은 사랑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 시간 동안 걱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자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많은 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그 강점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걱정 많은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걱정 관리 경험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걱정을 친구로 만들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